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아시아에서는 아주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동북아시아 나라들은 물론 유럽의 강대국들까지 주목하게 만드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항공기술과 탄도미사일 발전 개발을 통해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는 핵심적인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와 유럽의 국제외신 언론들이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5년 내에 세계 3위의 군사력 순위로 빠른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유력한 분석이 막강한 힘을 얻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사실에 대해 중국 당국은 한반도에서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력 증진 계획에 매우 큰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KF-21인데요.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신소재가 KF-21의 양산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시 현존하는 탐지 장비로는 KF-21을 상대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그간 한국의 KF-21을 폄하하기 바빴던 나라들에서 당혹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새로 취임한 주한미군 사령관은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논의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서 궁극적으로 중국을 막지 못한다면 모두 무의미하다며 중국이 가진 수단을 북한도 갖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KF-21을 포함한 현무미사일 등 한국이 가진 미래 전략자산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실전 미티어 미사일 발사 성공 이후 매우 이례적으로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현재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놀라운 분석 결과가 나와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된 바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KF-21이 한국 공군에 전력화됐을 때 주변국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CSIS 등 주요 싱크탱크 사이에서는 한국이 향후 200대의 KF-21을 확보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각국의 국제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의 확보로 인한 공군력 증강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패권이 이동할 수 있다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매체들에서 2030년대 이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의 배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만약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군사적 대립이 생길 시 이전까지와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는 점이었는데요. KF-21 수백여 대가 이번에 성공한 공중급유를 통해 베이징이나 중국 핵심 지역에 발을 디딘다면 중국에서 그토록 자랑하는 젠20 전투기를 제압한 뒤 중국 일대 방공망을 손쉽게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현무미사일과 전력폭격 등으로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싱크탱크뿐만 아니라 다수의 외신들에서 조차 KF-21의 능력을 매우 높이 사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KF-21의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레이더와 결합된 추적 장비인데 이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인 NGAD의 핵심 기술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개발 중인 NGAD 프로젝트는 2040년대 완료 예정인데요.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미국의 6세대 전투기 NGAD는 차후 대다수의 전투기들이 기본적인 옵션이 될 스텔스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광자 레이더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광자 레이더 기능의 개발은 전투기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지도 모르는 기술이 될 것으로 미국에서도 개발 중인데요. KF-21 전투기에 달려진 적외선 추적 장치 역시 6세대 개발에 중점이 되는 기술입니다. 적외선 추적 장치라 함은 위협 표적을 신속하게 탐지 추적하고 적외선 영상 정보를 파일럿에게 제공하는 경량화된 적외선 센서를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적외선 추적 장치는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 기존 레이더가 탐지해내지 못하는 영역의 물체를 확인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심지어 실전에서의 기능은 전파 반사 통제 상황에서 전투기가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적에게 최대한 노출되지 않고 적기를 파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여기에 더해 적의 전자전 경보 수신기 장치에도 걸리지 않고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거리 내에서 다른 레이더보다 더욱 정밀하게 접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압도적 성능을 자랑하는 적외선 추적장치 기술력은 이미 개발된 지 오래되었지만 현재 다시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현재 세계 각국의 전투기 기술력의 척도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텔스 기술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텔스기는 적군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첨단 소재가 적용된 비행기로 주로 적의 진영에서 은밀한 공습이나 탐색,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텔스기가 적에게 포착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적군이 쏘는 레이더 주파를 스텔스기에 사용된 RAM 도료나 스텔스기로 제작된 구조로 전파를 상쇄시키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미국에서도 6세대 프로젝트인 NGAD의 해당 기술력을 뒤늦게 발전시키고 있으니 현재 세계적으로 얼마나 각광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KF-21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KF-21에 탑재된 적외선 추적 장치의 기술력이 EOTGP와 연동해 광학적으로 더욱 진보되었고 A사 레이더와 더불어 항공기 내의 모든 시스템과 상호 보완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원거리 교전과 근거리 교전 능력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점이 전문가들의 분석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 중국에서 KF-21의 부족한 무장 탑재량과 떨어지는 스텔스 성능을 조롱하며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의 육중한 덩치로 무장 탑재량을 자랑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외신들에서는 이미 노출되었다시피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는 육중한 덩치에 걸맞지 않게 엔진 기술력이 처참할 정도로 떨어져 교전 시 부족한 전투기의 추진력을 내기 위해 애프터버너를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적외선 추적 장치를 탑재한 KF-21의 탐지거리에 손쉽게 포착되기 때문에 중국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스텔스 기능은 이미 완벽하게 무력화된 것과 다름이 없으며 공중전에서 무장 탑재량을 포기하지 못하는 덩치 역시 기동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이 역시 치명적인 단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공군에서는 2028년까지 우선 40대의 적외선 추적장치 기술력을 탑재한 KF-21의 배치를 시작해 2030년까지 80대를 배치할 예정이며 도합 120대의 전투기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심지어 향후 수출 실적이 늘어날 시 양산 단가는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 우리 공군은 향후 수백 대 이상의 추가 양산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신소재는 현재 적외선 추적장치의 기술력과 더불어 향후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5세대나 6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들이 속출하고 있고 심지어 해당 신소재는 미국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양산을 포기해버렸던 기술력이기 때문에 현재 세계 각국에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